쉬운연구소 오늘은 그 교수 설계에 있어서 그 인지적 도제 그 모델을 반영했을 때 기본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문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교수 설계하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맥락을 좀 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대안적 교수 설계의 필요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건데요. 이 대안적 교수 설계는 근래에 어떤 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기초 인지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을 활용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통제할 수 있는 메타인지,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과 같은 고차원 인지 기능의 신장에 대한 관심의 심화에 따라서 우리 지금 현재 그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비활성 지식의 축적과 지식 재상선의 결함, 그러니까 뭐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활성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구조화하는 작업과 그 지식 활용에 요구되는 고차원 인지 기능을 숙련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제 중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 설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정답을 내기 위해서 배우는 학습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다면 그 지식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논문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의 어떤 논문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인지도제 모델이 나오는데요. 일반화된 지식 구조나 인지 처리 과정을 다루는 것만으로 지식의 활발한 구축 작업과 활용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지 처리 과정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45가 된다. 라는 거를 배우는 것은 이런 비활성화된 지식이다. 이 지식을 활발한 구축 작업과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려면 뭐 슈퍼에서 4개의 사과를 샀는데 그거가 뭐 9명이 샀다. 그랬을 때 사과는 몇 개를 판매한 것이냐라고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적용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 설계를 할 때 내가 과연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런 어떤 기술에 집중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느냐라는 것은 이 고차원 인지 기능을 숙련시켰느냐, 숙련시키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리노가 제안한 사고와 학습에 대한 어떤 3가지 기본 가정을 좀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사고의 중추는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 제한되지 않고 물리적, 사회적 상황과 상호작용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 협력적 문제 해결이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고와 학습의 과정을 인간과 환경에 대하여 단일한 특성으로 갖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셋째는 사고를 위한 자원을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과 기능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방금 전에 이제 저와 얘기를 나눴던 5 곱하기 9는 45다 라는 거를 기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가정은 이제 구성주의 입장이라고 우리는 해결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학습자 개인이 스스로 의미를 파악하고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과 구성주의의 입장을 반영한 교수학습 상황을 설계한다. 라는 것이 어쩌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디지털 시대에 사는 교수 설계자로서 매우 간과하면 안 되는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수 설계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관찰될 수 있는 과제를 중시하고 내면적 사정 경험.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좀 일찍 무언가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지적할 사항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대안적 교수 방법 중에서 이 콜린스, 브라운 그리고 뉴만이 이제 이야기한 인지도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인지도제 방법은 이제 교수 설계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도제 방법을 통해서 교사가 뭐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교사가 어떻게 진행을 하기 전에 이제 교수학습 형태, 그러니까 교수 자료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이거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 보세요. 라는 이 교수 설계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 설계라는 것이 사실 그냥 선생님과는 좀 다른 역할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르쳐주는 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과연 이 전체적인 학습 환경이 이 교수 설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스캐폴딩을 해야지 이 교수자가 이 학습자에게 충분한 어떤 학습 환경을 제공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교수 설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교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시간의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학습, 실제적 과제 수행 경험,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토론을 통한 역동적 학습 등을 이제 중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 교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이 부족하다면 교사와 학습에 밀접한 어떤 상호작용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토론을 통한 역동적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것을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인지적 도제 방법, 인지적 도제 모델의 어떤 실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교수 설계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모델들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인지적 도제 방법을 반영한 학습 환경의 설계의 틀을 잠깐 보면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전두엽을 확장시키는 어떤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축두엽을 확장시키는 이런 영역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메타인지를 활용한 이런 전략들이나 아니면 학습자의 어떤 동기를 활용한 이런 통제 전략들도 있겠죠. 방법적인 측면이 바로 이 인지도제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지도제 모델은 모델링을 하고 코칭과 스캐폴딩을 하고 명료화, 아티큘레이션 작업을 하고 반성적, 리플렉션하고 이제 탐구하는 이 어떻게 보면 한 5가지 어떤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로 이제 복잡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전체적 기능 소개 후 부분적 기능의 어떤 소개라는 글로벌 비포, 로컬 스킬이라는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복잡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인지적 도제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딩 학습과 굉장히 밀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학습의 사회적 측면에서는 이제 협동심을 유발하고 또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상황을 어떤 통한 학습을 해야 하고 전문가의 실습 상황을 접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또 짝 프로그래밍과 매우 밀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어떤 도메인을 통해서 학습을 구현하려고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기유발도 힘들 것이고, 또 이런 협동을 일으킴으로 해서 시너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인지적 도제 방법을 활용한 교수 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자세한 모델링이라든지 코칭과 스캐폴딩, 뭐 어크리컬처 같은 아티큘레이션 같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런 모델링이나 아니면 스캐폴딩, 뭐 코칭, 그리고 또 명료화라고 부르는 articulation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교수 설계 속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개념의 명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또 스캐폴딩을 하는 중요한 어떤 이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이론에 기초를 둔다라는 점. 그래서 이 스캐폴딩 과정에서 이 인지도제 모델은 맨 처음에는 그 학습자가 할 수 있는, 볼까요? 실제 발달 수준이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재적 발달 수준이란 제공되었던 도움을 내면화시켜서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 발달 수준에서부터 협동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잠재적 발달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런 과정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과제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근접 발달 영역의 이론을 본다면, 이 인지적 도제 방법에서 활용하는 코칭이나 스캐폴딩의 어떤 직접적인 정답이 아닌 그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피드백을 주는 어떤 교수자의 역할도 이 퍼실리테이터로서 매우 중요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지적 도제 방법은 이 교수 설계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데 이 도메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이 짝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좀 복잡한 과제에 어떤 필요한 교수 방법을 떠올렸을 때 이런 하이퍼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받으면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과를 좀 잘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수학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통한 교수 방법도 이제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작문을 하는 교수 방법의 활용도 여기에서 활용해 볼 수 있고, 또 읽기에 대한 어떤 교수 방법도 여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것은 하이퍼 미디어를 이용한 교수 방법인데요. 이 어떤 하이퍼 미디어를 활용한 이 교수 방법에서 스피로의 어떤 지식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보면, 이 지식이 현대 사회에서는 복합적이고 비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구조화된 지식이란 그 각각의 지식 활용 사례에 일정한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한 예로 본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냥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식들은 뭔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표상 작업이 필요한 건데, 이래서 5개념을 형성하지 않고 또 지식전이의 실패를 초래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런 인지도제 모델을 통해서 지식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하이퍼 미디어의 어떤 이런 기술적 지원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이퍼 미디어의 지원을 받아서 이런 랜덤 액세스 인스트럭션이라는 어떤 이런 교수 방법을 반영했다면 코그니티브 플렉시빌리티 그리고 하이퍼 텍스트라고 이제 칭한다고까지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하이퍼미디어의 기술적 지원이 조금 더 궁금하다면 이거에 관련된 또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코그니션 테크놀로지 그룹의 실생활의 특성을 반영한 교수 방법도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줄임말 같은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문헌을 찾지 않고서는 줄임말이 뭔지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 코그니션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이런 연구팀이 제안한 교수 방법이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하는데요. 깊이 있는 사고를 요하고 다양한 정보가 담긴 문제 상황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교수를 잘 이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정보에서 또 복잡한 정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CTG 연구팀은 또한 다루어졌던 문제 상황과 유사한 유추적 문제 상황을 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를 살펴보면 유추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해놨거든요. 이 유추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습득된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생성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Generative Learning.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아보면 네, 생식력이 있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식력이 있는 학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논문을 좀 많이 봐야 되는 어떤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고 어떻게 우리는 통일화하여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단어로 쓸 수 있느냐. 근데 이러한 어떤 생성적 학습은 실제 상황과 밀접히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또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주어지면 스스로 문제를 발견, 분석, 작게 나누는 이런 분해적인 측면까지도 우리는 이런 생성적 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지식의 활용에 대한 이해와 전이의 가능성을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교수 설계의 기본 방향도 좀 같이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먼저 이런 조건화된 지식의 습득의 제공. 그래서 조건화된 지식이란 주어진 상황의 특성에 따른 조건, 행동의 연계성에 기초를 두고 재생되어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의 학습은 그 지식의 활용 가치와 제한점 및 그 관련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 교수 설계에서 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할 경우에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정보 처리 이론이에요. 저도 사실 이 정보 처리 이론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이 정보 처리 이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지식의 양은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좀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 방법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지식을 반복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리고 이걸 처리하려고 응용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런 지식의 어떤 표상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이런 작은 그런 자료의 양을 보다 더 오래,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보 처리 이론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정보 처리 이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양한 시각에서의 또 학습 같은 것들도 제시하고 있고, 실생활의 특성.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실제적 과제 수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만 배우고 끝이 아니라 그 수학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느냐, 어센틱이라고 부르거든요. 요즘 오탈자인 것 같은데요. 어센틱이라고 부르는데, 이 어센틱 태스크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교수 설계에 녹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앞서 조금 얘기했지만 이 교수자로서의 어떤 안내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델링, 코칭 그리고 스캐폴딩이라는 건데 이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페이딩을 통해서 지식과 그 관련 전략을 습득하고 내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인지도제 모델의 가장 교수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 기능 또한 이제 빼놓지 않고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메타인지라고 하면 학습자가 알고 모르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이제 전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협동학습,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아까 앞에서 비고츠키의 그 근접 발달 이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네, 이런 어떤 실제적 그런 어떤 발달 수준에서 이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상호작용하고 또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협동학습으로 활용해 볼 수 있고 또 그 협동학습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 관련 매체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네,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같이 교수 설계를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좀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교수 설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우리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